제조업 체감 경기가 연초부터 바짝 위축됐습니다. 제조업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7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일본 정부는 국내 경기 부진 우려를 해소하고 올해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채택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의 지분을 인수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서자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가 가시화되면서 삼성그룹주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내일 개통되면서 수원에서 강남까지 30분대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 광교, 수지, 판교 지역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마지막 주 금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경제와 국제 유가에 대한 불안으로 국내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연초부터 위축된 모습입니다. 거의 7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제조업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에 따르면 제조업 BSI는 65를 기록해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BSI는 기업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100 아래이면 경기를 안 좋게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 그 이상이면 반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BSI 지수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업황 BSI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6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있던 지난해 6월보다도 1포인트 더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과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출기업의 체감 경기가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떨어진 67을 기록했고 내수기업은 65로 전달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다음 달 전망 BSI도 2포인트 떨어진 66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제조업체들은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전체 산업 생산은 전년보다 1.5% 증가한 반면 광공업 생산은 수출 부진 탓으로 전년보다 0.6% 감소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이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수출 부진에 산업 생산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4.2%로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완화책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사상 처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오늘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정책결정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가 4명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은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은행이 일본은행에 예금하면 연 0.1%의 이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0.1%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원유 가격 약세와 중국 경기 둔화로 세계 경제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일본 국내 경기와 물가도 부진에 빠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임금 인상이나 설비 투자에 제동이 걸리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기 어렵게 되고
일본은행이 지향하는 물가 2% 달성도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 일본은행의 판단입니다. 구로다 총재는 앞서 지난 23일 2%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추가 완화든 무엇이든 금융정책을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그룹주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등 지배구조 개편 회오리에 휘말리며 크게 출렁였습니다. 계열사별로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이보경 기자입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삼성그룹주가 울고 웃었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삼성 SDS 지분 2.05%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엔지니어링은 전날보다 13.96% 급등한 12,650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삼성 SDS는 장중한 때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기도 하며 15.13% 내린 22만 1,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은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 악화됐던 삼성엔지니어링의 재무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SDS는 오너의 지배구조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주가도 이틀째 출렁였습니다.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지분 인수 소식에 양사의 주가는 전날 10% 넘게 급등한 데 이어 오늘도 각각 0.46%, 8.71% 상승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지분 인수를 삼성그룹 금융지주사 설립을 위한 포석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 관련주들이 급등락하는 가운데 삼성물산의 주가는 사실상 차기 지주사가 될 것이라는 소식에 차분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삼성물산은 3.47% 오른 14만 9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내일 새벽 5시 30분 첫 차를 운행합니다. 수원에서 강남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자 신분당선 연장선이 지나는 광교, 수지, 판교 지역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창신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2단계 광교 정자 구간이 개통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철도는 오늘 수원 영통구 이의동 광교 중앙역에서 개통식을 갖고 운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곳 광교에서 강남까지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서울 신사와 강남 구간을 금년에 착공해서 2021년에 개통하게 된다면 이 지역의 교통 편의가 더욱더 개선될 것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신분당선 연장선이 지나는 수원 광교와 용인 수지, 성남 판교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교 중앙역 앞에 있는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 54단지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현재 7억 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5억 8천만 원 하던 것과 비교하면 1억 2천만 원 올랐습니다. 이미 교통 호재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 단지 건너편에는 경기도청 신청사가 이전할 계획이고 대형마트와 유럽풍 식당가는 이미 성업 중입니다. 광교역에서 내정거장을 타고 나오면 수지구청역에 도달합니다. 용인 수지의 중심답게 아파트 단지와 상가 건물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수지구청역 바로 앞에 있는 신정마을 주공 9단지 전용 60제곱미터는 지난달 3억 8,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새 6천만 원 올랐습니다. 수지구청역에서 세정거장을 이동하면 성남 판교역이 나옵니다. 판교역을 나서면 알파돔시티와 현대백화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알파돔시티엔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3월 중순 이전을 준비 중입니다. 두산 한샘 등 기업들도 판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기업 입주가 완료되면 판교 유동인구는 16만 4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따른 호재에 판교 아파트 값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판교역에서 가장 가까운 보뜰마을 8단지 휴먼시아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8억 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3년 전 5억 원이던 집값이 꾸준히 오른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해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에서 1,000억 원대의 손실이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국회 신화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만기를 맞은 원유 DLS는 발행액을 기준으로 8,257억 원어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들이 돌려받은 돈은 7,140억 원으로 손실액이 1,117억 원에 달했습니다. 평균 13.5%의 손실이 난 것입니다.
손실률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큽니다. 미래에셋증권은 946억 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왔지만 상환액이 412억 원에 그쳐 56.5%의 가장 높은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하이투자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은 미미하나마 수익을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발행된 원유 DLS 가운데 상당수가 올해 만기가 돌아와 추가적인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상환된 원유 DLS 45개에서만 이미 723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이 기간 평균 손실률은 57.6%를 기록했습니다. 22일 만기가 도래한 하나투자증권의 DLS 상품은 손실률이 무려 74.61%에 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같은 저유가 추세가 장기화해 원유 DLS가 평균적으로 50%가량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가정할 때 투자자들이 8천억 원대의 손해를 더 보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또 무산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이동통신사업권을 신청한 3개 컨소시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세종모바일, K모바일, 퀀텀모바일 3개사 모두 자격 미달로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0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이들은 11월 적격심사를 통과해 본심사를 받아왔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탈락의 주요 요인으로 자금 조달 계획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 부족, 그리고 망 구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미흡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재정 문제는 이번 심사 통과의 핵심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 7월 진행된 제4이동통신사 본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KMI의 경우에도 기술적 능력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재정적 능력에서 최대 주주가 설립 예정 법인인 점 등 때문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저유가 시대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저유가 수혜주로 꼽히는 항공주 주가는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 심화와 원화 약세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인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항공주는 대표적인 저유가 수혜주로 꼽힙니다. 전체 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며 배럴당 30달러선 아래의 초저유가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지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주는 최근 1년 최저가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1년 사이 주가가 42.79% 하락했고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기간 43.18% 떨어졌습니다. 저유가와 여객 수요 회복만 놓고 보면 항공주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실제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공주가 이처럼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환율입니다. 국내 항공사는 항공기를 미국, 유럽 등지에서 수입해 쓰기 때문에 외화 부채가 많습니다. 달러 강세 땐 그만큼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1년 전 1,07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올 들어 1,200원을 넘어섰습니다. 대표유가 1달러 하락 시 대한항공 300억, 아시아나항공 140억 유류비 절감 효과, 그리고 원달러 환율 10원 올라가는 원화 약세 시 대한항공 200억, 아시아나항공 130억. 항공사들은 유류비와 정비비, 보험비 등의 비용을 대부분 달러로 결제하고 있어 환율 움직임에 따라 실적 변동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 여객수는 늘고 있지만 저가 항공까지 가세하며 고객 확보를 위한 항공사 간 경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쟁이 좀 심한 것도 티켓 가격이 빠지는데 일조를 하거든요. 단거리에서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은 힘든 상황이에요. 저유가에 비상할까 했던 항공주는 오히려 강달러와 경쟁 심화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해 신용카드 승인 금액은 636조 원으로 한 해 전보다 약 58조 원 늘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6%대였던 2014년 증가율보다 4%포인트 크게 상승하면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쓸 돈을 미리 당겨 쓴 측면이 크다는 분석과 올해의 경우 별다른 소비 유인책이 없다는 점에서 연초부터 소비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카드 승인 규모는 개별 소비세 인하 등 정부가 적극적인 소비 진작책을 편 하반기 들어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초 40억대 중후반이었던 카드 승인 금액은 하반기 들어 50조 원대로 올라섰고 특히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린 12월에는 58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개별 소비세 인상 전 지난해 미리 앞당겨졌던 자동차 구매가 올 연초에는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계 소비 성향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진 100으로 메르스 발생으로 타격을 받은 지난해 7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금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중국 증시 급락으로 시장이 혼란을 겪고 또 국제 유가도 배럴당 3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안전자산을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6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1.4% 오른 온스당 1,121달러 7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차익 실현 매도가 늘면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금값은 지난 12월 17일 온스당 1,050달러 80센트로 저점을 찍은 뒤 한 달여 동안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강세의 불확실성이 줄어든 데다 올해도 글로벌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에 안전자산 투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금 선물 가격이 오르자 최근 한 달간 코맥스 금 선물에 투자하는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3.4%로 개선됐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이 입사 14년 만에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박 사장은 그룹의 전략과 기획을 총괄하는 전략경영실 사장과 계열사 대표이사 사장직을 겸하며 경영 승계 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박 사장은 그룹 전략경영실에서 서재환 그룹 전략경영실 사장과 함께 투톱 체제로 경영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오늘 총 20명 규모의 2016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급별로 사장 2명, 전무 5명, 상무 13명 등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협력사 직원에게 사상 최대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삼성전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100여 개 협력업체 직원, 만여 명에게 총 181억 원의 지난해 하반기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연 1회 지급하던 협력사 인센티브를 지난해부터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안전 인센티브부터는 2년 연속 사고 안전 규정에서 A등급을 달성한 협력사에는 S등급을 부여해 A등급보다 40%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상주 협력사에 안전 인센티브를 도입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어르신 6명 중 1명은 혼자 산다고 하는데요. 명절에도 찾아오는 가족이 없어 누구보다 쓸쓸해하는 분들을 위한 따뜻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주부 봉사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떡국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재료들과 각종 반찬이 담긴 보따리를 정성껏 포장합니다. 설을 맞아 동대문 지역의 소외계층 1,350가구에 전할 나눔 선물입니다. 이런 설날에 선물을 한 꾸러미 받아서 즐겁고 재미나고 이런 좋은 설 명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지런한 손길에 강당 한켠에는 설 선물 보따리가 금방 한가득 쌓였습니다. 받는 이들이 기뻐할 생각에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저희가 설을 앞두고 좀 더 따뜻한 그런 설 보내시라고 저희 제품으로 이렇게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공헌 활동이 앞으로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서 한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든 자원봉사자들은 좁은 골목을 지나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도착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평소 요리하기가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직접 떡국을 끓여드리러 찾아간 겁니다. 하얗게 김이 올라오는 떡국을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아냅니다. 생각지도 못한 손님에 할머니는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한없이 고맙다고 말합니다. 명절에 가족분들도 없어요. 고마워요.
고맙고 이렇게 오셔서 여기까지 오셔서 해준 게 너무 고맙습니다. 올 설을 앞두고 기업들이 이웃과 정을 나누는 사회공헌 활동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설까지는 열흘 정도 남았지만 따뜻한 나눔 선물에 마음속은 벌써부터 정을 나누는 명절 분위기로 훈훈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다음 달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을 앞두고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주 연속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의 주식을 다시 사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기는 방식의 신용대주 거래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7일 기준 신용대주 거래 잔액은 272억 원으로 한 달 새 58% 급증했습니다. 한양대 의료원이 40대 이상 성인 3,000명을 3년 넘게 추적 관찰한 결과 계란이 성인병의 핵심인 대사증후군 위험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쌀밥을 2공기도 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쌀 소비량은 62.9kg으로 3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대신 보리, 밀가루, 잡곡 등 기타 소비가 늘었습니다. 최근과 같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금융상품 해약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1순위는 바로 보험.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생명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15조 2,489억 원에 달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보험을 깨면 정작 아플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보험 해지 시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험은 가구의 상황에 맞게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지인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푼이 아쉬운 시기인 경기 침체기,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리모델링은 어떻게 할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 사례를 통해 보험 리모델링을 진행해보겠습니다. 50대 부부의 사례입니다. 현재 월소득은 450만 원이고 보험료 지출은 60만 원입니다. 보험 리모델링의 첫 단계는 내 소득 대비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적정 수준은 월소득의 10에서 15% 내외. 사례의 경우 45만 원에서 67만 5천 원이 적정 수준입니다. 필요로 하는 보장에 대한 영역을 사망에서부터 입원까지 정해놓고 그거를 본인의 소득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채우고 넘치는 부분이 있다라면 좀 축소시켜서. 사례의 경우 부부는 통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통합보험은 실손, 암 등을 하나로 묶어서 보장받는 것으로 현재 가입되어 있는 암보험, 실손보험과 중복됩니다. 또 남편의 경우는 2가지 종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은 정액보장과는 다르게 청구된 의료비만큼을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개를 가입했더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 이상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복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줄여 매달 11만 원의 지출을 줄였습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포기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잘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사망보험금이나 입원 일당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자식이 독립할 나이가 되면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입원 일당은 실손보험이 있다면 보장이 되므로 줄여도 좋다고 말합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입원에 따른 자기 부담금이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손이 있는 고객이라고 하면 중요성이 좀 반감될 수 있거든요. 이 밖에 잘 알아보면 해약하지 않고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면 감액도 고려할 만합니다. 감액은 그동안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입 규모를 축소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처음 가입한 계약의 보험 기간과 지급 조건은 그대로 두고 보장 금액만 낮춥니다. 노년층이라면 감액 완납도 방법입니다. 보험사들은 매달 보험료를 낼 때마다 해지 시 돌려줘야 하는 환급금도 같이 쌓아두는데 이 해지 환급금을 당겨서 매달 내는 보험료를 대신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장 규모는 줄어들지만 더 이상 보험료 부담이 없고 위급 시에 보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증명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강채 할인도 있습니다. 주로 흡연자 할인을 많이 활용하는데 흡연자가 오랫동안 금연을 유지했다면 건강심사를 받아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팍팍한 주머니 사정으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시점. 불필요한 보험은 해지하고 내게 꼭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보험 리모델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네, 이번 달 마지막 장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종일 파란불을 보였던 증시가 결국 장 막판에는 일본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 소식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양 증시가 모두 소폭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당장은 우리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앞으로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